안녕하세요. 자유유튜버더 자유인입니다. 지난주부터 강력한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여파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언제쯤 바닥이 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진바닥이 어디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항복을 해야 된다. 그때가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서서히 항복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을 진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뚝뚝 떨어지는 시장, 제가 말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코스피 지수 최근에 한 2주 정도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만 그런 건 아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3월 고점부터 이렇게 하락을 한 걸로 치면은 굉장히 또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S&P 500도 3월부터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고 최근에도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요. 자, 나스닥도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에서 나스닥이 올해 가장 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시장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바닥을 어떻게 논할 수 있을까? 무엇을 보고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까? 물론 다양한 지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신용융자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하락은 크고 강하게 나타나고 반등은 약하거나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신용융자 물량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주가 하락에 따라서 강제 청산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력, 갭 하락과 함께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자, 시장이 잠시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손절하는 물량, 자, 신용 단타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하방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실패하고 하락을 하면은 또 강제 청산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오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큰 하락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하락 압력의 원흉 바로 신용융자 B2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확인해 봤듯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락장에서 B2가 정리되고 있는가? 자, 지금은 과연 어느 수준일까? 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한국 시장 2015년 이후에 15년 1월 1일 이후에 자, 지난 7년 동안의 신용융자 추이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고요. 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고, 자, 그리고 이 검은 선이 바로 신용융자입니다. 이 검은 선이 신용융자 추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면은, 자, 지난 2020년 초, 자, 팬데믹 이전까지는 이 코스피 시장의 어떤 흐름하고 이 신용융자 물량이 일정 부분 간격을 유지하면서 비슷하게 움직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따라서 크게 많이 늘어나거나 또 크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그냥 시장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특히 자, 2016년과 17년에 반디 장세 때도 보면은 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신용융자 물량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자, 이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그 시장이 하락할 때 신용융자 물량도 이렇게 하락했고, 자, 팬데믹 때 급격하게 신용융자 물량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강제 청산이 많이 일어났겠죠. 시장이 급락했으니까.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 팬데믹 이후에 보면은 신용융자 물량이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지수가 좀 더 위에 있었고 신용융자 물량이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지수보다 지금 신용융자 물량이 상단에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지수의 상승보다 신용융자 물량이 빠르게 늘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건 좋아요. 왜냐면은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상승장에서 신용융자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동안 빠르게 신용융자 물량이 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유동성이 빠르게 급감하면서 시장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폭락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요즘에는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가? 자, 2021년 8월 이후에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락을 이렇게 두 차례나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물량은 시장이 하락하는 속도보다 느리게 내려오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를 때는 시장하고 이렇게 같이 올랐지만 내려올 때는 지금 시장보다 더 느리게,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신용융자 물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신용을 쓴 사람들이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을 쓴 사람들 대다수가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지만 손실을 보면은 빠르게 손절을 치고 나와가지고 신용을 정리하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신용 물량을 정리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버티다가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이 급락하니까 강제 청산되는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강제 청산되는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지수 하락보다 신용융자 물량 줄어드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강제 청산될 때까지 사람들이 버티는 거고, 그리고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손절을 치지 않고 반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이 신용융자 물량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손실을 조금 축소하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본전 부근에서 털고 나오려고 다 기다리는 물량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 압박이 계속되는 거고 지수가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용융자 물량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2020년도의 어떤 추세로 본다면 신용융자 물량은 지금 이쯤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약 18조 원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20조 원 가량 머물러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평균적인 수치로 본다면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한다고 보면은 한 15조 원까지는 내려와야지 안전한 수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높은 수준의 신용융자가 머물러 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이렇게 하락은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용융자 물량은 아직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악성 매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 말고 또 미국 시장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1995년부터 2022년 6월 8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여기 빨간 선이 신용융자 물량입니다. 자, 신용 물량인데, 닷컴 버블 때 보면은 여기 파란색 S&P 500 지수를 조금 초과해서 신용융자 물량이 늘어났던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금융위기 직전에 부동산 버블, 글로벌 호황이 왔을 때 신용융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신용융자 물량이 많이 청산됐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위기가 끝난 이후에는 S&P 500 지수보다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신용융자 물량이 유지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과열 논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팬데믹 때 보면은 또 팬데믹 때 급락을 하면서 신용융자 물량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거의 지수하고 또 한번 만나는 수준까지 왔었죠. 자, 그리고 또 팬데믹 이후에 신용융자 물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이 급락할 때 이렇게 신용융자 물량도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닷컴 버블 직전에도 신용융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거품이 꺼질 때 신용융자 물량이 S&P 500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가 급락을 하면서 S&P 500 지수하고 굉장히 간격이 줄어든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팬데믹 때도
S&P 500 지수하고 만났고요. 그리고 지금도 만나러 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약간 간격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하고 한번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한 이 정도쯤까지는 좀 내려와 줘야지 어느 정도 신용 물량이 정리됐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그래도 미국 시장이 신용융자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이 정리된 걸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S&P 500 지수하고 만나줘야지 신용융자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될 만큼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를 보면은 자, 전년 대비 신용융자 증감률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닷컴 버블 때 보면은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자, 전년 대비해서 신용융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이 마이너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신용융자를 쓰지 않고 청산을 당하고 그리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신용융자 물량이 급감을 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위기 때도 그렇고 2016년도 금리 인상 시기, 자 그리고 무역 전쟁 시기, 팬데믹 시기에도 보면은 전년 대비 신용융자 물량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지금도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신용융자 물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의 어떤 위기를 과거의 금융위기 때 버블이 터지는 거 그리고 닷컴 버블 때 버블이 터지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때는 전년 대비 증감률이 거의 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까지 갔는데 아직까지는 과거에 그냥 금리 인상이나 유럽 재정 위기, 그 다음에 팬데믹 직전 이 정도 수준에 겨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떨어져야지 바닥을 찾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신용융자 물량이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이 신용융자 물량 청산을 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주식시장을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신용융자라고 할 수 있는데 신용융자 한국시장 아직도 20조 수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10조만 되어도 많다고 했지만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지수 수준을 고려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적정 수준은 15조 원 안팎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보다 한 20에서 25% 정도는 더 신용융자 물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만큼 많이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지수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물량은 많이 줄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는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 즉 악성 매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외부 악재로 인해서 충격이 올 경우에는 강한 하락을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음에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불안함이 가득한 매물이죠. 신용융자 매물 톡 건드리면은 터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특히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 악재로 인한 불안함에 의해서 이제 투매성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강제 청산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급락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 유의하자. 그래서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은 지금 시기에 웬만하면은 피하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용융자 물량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